우리의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로 우리나라를 지킨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산 차세대 전투기 일명 KEFX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시제기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전투기 개발 현황을 감안할 때 KEFX의 개발 성공 및 수출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EFX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현재 KEFX는 2021년 상반기 시제 1호기 출고 및 2022년 상반기 첫 시험 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1세기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게 될 예정이다. 옥산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21세기 영공 방위를 책임질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우리의 기술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통해 KEFX 실물 모형이 공개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KEFX 실물 모형을 통해 실제로 완성된 모습을 미리 확인해 믿음직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일반에 공개된 KEFX 실물 모형은 F-21을 연상시키는 위풍당당한 모습에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 어덱스 2019에서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 행사 준비를 위해 KEFX 실물 모형 이 공군 최초의 제트 전투기인 F-86, F-세이버 앞을 통과하고 있다. F-86부터 F-35까지 공군은 주력 전투기를 해외에서 직도입하거나 면허 생산해야 했지만 이르면 2026년부터 우리 기술로 만든 KEFX로 영공을 방위하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보병소총에서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전투함과 잠수함, 초음속 고등 훈련기, 최첨단 유도무기 등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국력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국방 분야 전문가들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주 국방 정책의 마지막 단계이다. 자 최종 완성으로 보기도 한다. KFX 개발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며 그 기원은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 차원의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고김대중 대통령으로 지난 2000년 11월 KT-1 기본훈련기 출하식과 2001년 3월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통해서다. 시대를 불문하고 전투기는 국력의 상징이자 최첨단 군사기술의 총화로 우리나라 역시 전투기 독자 개발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이래로 그간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공군의 전력 증강 사업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 1980년대 KF-5F 제공호, 1990년대 KF-16, CD 필승 보람의 국내 면허 생산이 대표적. 이미 해외에서 완성된 전투기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때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KT-1 웅비 기본 훈련기 및 T-50 초음속 훈련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T-50은 최초 초음속 훈련기 개발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파생형 개발을 통해 타-50 전술 입문 훈련기 및 파-50 경전투기로 발전하며 KFX 국내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KT-1과 T-50 모두 해외에 수출되었으며 T-50은 우리나라 공군이 KT-1의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이 고난도 공중기동을 선보이는 특수비행팀에서 에어쇼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쇼에 참가해 고난도 공중기동 성능을 선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들 기체의 신뢰성이 높다는 뜻이다. 물론 KT-1과 T-5-10과 같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 순수 국내 기술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 항공 우주 기술과 경제성 때문이다. 현재 KF-X의 국산화율 목표는 65% 수준이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KF-X는 선진국의 기술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무기, 체계와 항공전자 장비를 우리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발전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파-50으로 개량된 T-50보다도 KF-X가 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공군 전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파-50경 전투기는 T-50 고등훈련기를 바탕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한 것이 KF-X 개발은 2002년 11월 제197차 합동 참모회의를 통해 장기 신규 소요가 결정되고 같은 해 12월 국방부가 정부 주도 하연구 개발 사업으로 획득 방법을 결정한 이후 선행연구 및 사업 타당성 검토 탐색 개발 체계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및 체계 개발 착수 준비 계약 체결 등의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업청은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2019년 9월 KF-X 상세 설계 검토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시작된 이후 3년 9개월 동안 세부적인 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를 마무리한 것은 물론 풍동시험, 주요 분야별 설계와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본격적인 시제기 제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제 1호기 완성 및 출고는 2021년 4월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중심으로 84개 업체 11개 연구소 16개 국내 대학 등 112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2020년 147개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타이가 KF-X 체계 통합 및 최종 조립을 담당한다면 한화는 에저, 레이더 및 엔진 랜딩 기어와 같은 주요 구성품의 개발 및 국내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 2018년 6월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를 진행했으며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개발 완료까지 3,6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2020년 하반기 첫 에저 레이더 시제품 완성을 목표로 제작 및 지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체계 통합에 앞서 B737급 시험 항공기를 활용한 공중시험이 이스라엘과 국내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2023년부터는 KF-X 시제기에 탑재해 지상 및 비행시험이 진행될 현재 개발 완료 시점은 2026년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F-X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국가적 차원의 전투기 신규 개발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어덱스 2019를 통해 KF-X 실물 모형이 공개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외형만 정밀하게 만든 전시용 모형이 아닌 실제 개발에 활용되는 레이더 반사 면적 측정용 실물 모형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첨단 F-22를 연상시키는 각진 외형의 F-15K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KF-X 실물 모형의 당당함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까지 한 번에 사로잡았다. 서울 어덱스 2019에서 카이는 일반 전시 모형이 아닌 RCS 즉 정용 실물 모델을 공개해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KF-X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형은 길이 16.9m, 빌 1.2m, 높이 4.7m로 현재 공군에 실전 배치 중인 F-35. 이보다 길이는 약 1.2m 폭은 약 0.5m도 큰 수준이다. 엔진의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톤, 최대 속도 마하 1월 8일 항속 거리는 2,100km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7월 7일 톤이다. 기체 배명과 주날개에 10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KF-X의 스텔스 성능이다. 사실 KF-X는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 설계 및 접함 기술을 적용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 KF-X의 레이더 반사 면적 값이 0.5제곱미터 수준이라고 보도했을 정도다. 일부 국내 언론 보도와 같이 KF-X의 RCS 값이 0.5제곱미터라고 할 때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는 월등히 우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참고로 B-52H와 같은 폭격기의 RCS 값을 100제곱미터로 보았을 때 부분적인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B-1B 폭격기의 RCS 값은 10제곱미터, F-15 이와 같은 대형 전투기 RCS 값은 5에서 F-16과 같은 전투기의 RCS 값은 3에서 4제곱미터 내외로 알려져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F-117A 나이트호크 스텔스 공격기의 경우 RCS 값은 0.003제곱미터이며 F-22 스텔스 전투기의 RCS 은 0.001제곱m, F-35 스텔스 전투기의 RCS 흡은 0.005제곱m 수준으로. 참고로 3, RCS 값은 0.01제곱m이며 작은 벌레의 RCS 값은 0.001제곱미터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세대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향후 단계별 성능 개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2030년대의 실전 배치될 KF-X는 사실상 5세대 전투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아직 시제기도 등장하지 않은 KF-X의 수출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KF-X의 수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일단 KF-X를 국제협력 형태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IF-X에 걸고 있는 기대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2020년대에 신규 개발되는 전투기의 숫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고 국제 외교 관계 등을 감안하면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KF-X의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일례로 국제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전략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F-35의 독주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본조차도 이미 완성한 X2 선진기술 실증기를 바탕으로